안녕하세요. 책먹선이에요. 오늘은 작은 어부와 커다란 그물 책 읽어드릴게요. 써니군 인사하세요. 써니군 눈 좀 떠보세요. 엄마 책 읽어줄게요. 바다에 둘러싸인 어느 섬에 어부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작은 어부라고 불렀지요. 매일 아침 작은 어부는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과 낮잠을 자고 매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또 있을까? 작은 어부는 물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어요. 매일 식구수만큼만 물고기를 잡아도 충분했지요. 하지만 작은 어부의 아이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빠, 한 마리만 더 잡아주세요. 다른 어부들은 아빠보다 훨씬 많이 잡잖아요. 작은 어부는 아이들의 말에 한 번 더 낚싯대를 던졌어요. 그런데 낚싯대에 물고기 대신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병을 열자 그 속에 갇혀있던 꽃게 임금님이 풀려났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작은 어부는 무슨 소원을 빌지 고민했어요. 초조해진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빠, 우리가 매일 물고기 100마리씩 잡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최고의 어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어부는 아이들의 말대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꽃게 임금님은 곧바로 소원을 들어줬어요. 한 번에 100마리만 잡아야 한다. 더 욕심내서는 절대 안 돼. 갈매기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욕심이 너무 엄청나군. 어머나 이런 연어 같은 일이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어쩌자는 거야. 작은 어부 가족은 다 먹지 못한 물고기들을 매달아 말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남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거든요. 물고기를 팔아 번 돈으로 작은 어부는 아주 커다란 그물이 달린 더 튼튼한 배를 샀어요. 이제 100마리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작은 어부는 매일, 매주, 1년 내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물고기잖아. 아이고, 어떻게 이런, 너무 욕심이 많아. 양심이 없어. 작은 어부가 아니야. 갈매기들이 수군거렸어요. 작은 어부 가족은 통조림 공장을 지었어요. 물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도시와 섬 세계 곳곳에 팔았죠. 며칠이 흐르고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작은 어부가 건져 올리는 물고기는 점점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죠. 거봐, 저런 일이 올 줄 알았다니까. 걱정이 된 작은 어부는 이제야 갈매기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조개는 껍질이 깨지고 해초는 씨가 말라버렸거든요. 작은 어부의 그물이 바닥을 다 핥히고 지나갔어. 네가 바다를 이렇게 사막으로 만들었잖아.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작은 어부가 바다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수천 개의 집게가 작은 어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꽃게들은 작은 어부에게 잔뜩 화가 나 있었어요. 한 번에 100마리씩 물고기 잡는 능력을 도로 가져가겠다. 꽃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바다도 화가 났어요. 바다는 몸을 들썩이고 으르렁거리며 작은 어부의 배를 향해 거대한 파도를 내던졌어요. 작은 어부 가족은 파도가 데려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폭풍우는 작은 어부 가족을 붉은 땅 위에 내려놓았어요. 작은 어부 가족은 눈앞에 나타난 첫 번째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들이 숲 한가운데 이르렀을 즈음 밤이 찾아왔습니다. 겁먹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엄마와 아빠는 불을 피우고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물고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세상에 이런 청어 같은 일이. 처음 보는 바다잖아. 마침내 작은 어부 가족은 숲에서 빠져나왔어요. 하얀 도출단 커다란 배들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요. 배에 탈 준비를 하느라 해변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던 어부들이 작은 어부 가족에게 다가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에 작은 어부 가족을 초대했어요. 이 어부들은 작은 어부 가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낚시를 합니다. 낚싯대로, 통발로, 그물로, 갈고리로 물고기를 잡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조개를 다뤘고 해초를 길렀어요. 그들은 자기 집 정원을 가꾸듯 바닷속을 돌보았답니다. 작은 어부와 아내는 그들이 겪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작은 어부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곱게 임금님 말씀이 다 맞네. 나이 지긋한 어부들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어부 가족에게 어린 해초가 자라고 있는 커다란 조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선물했어요. 작은 어부 가족이 사는 섬의 바다가 다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작은 어부 가족은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값진 보물들을 가지고 그들의 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섬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해초를 심고 바닷속 정원을 가꾸었죠. 해초들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물고기도 풀어주었어요. 그 후로 몇 번의 달이 뜨고 또 졌어요. 작은 어부는 낡은 배와 낚싯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식구 한 사람에게 한 마리의 물고기만 있어도 충분했던 시절, 어떻게 낚시를 했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엄청난 양의 스프를 끓일 생각을 했답니다. 스프는 물고기가 조금만 있어도 많은 양을 끓일 수 있거든요. 바다 저쪽 편에 사는 친구들과도 나눠 먹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이번에야말로 아이들은 진짜 최고의 어부가 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머나 이런 참치 같은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스프네. 하지만 이 편이 훨씬 더 좋은걸. 스프가 식어버리기 전에 나눠 먹어야겠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갖는 것을 좋은 일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작은 어부와 커다란 그물 속 작은 어부네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요.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는 파괴되며 지구의 한편에서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엄청 쌓이고 있지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욕심의 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지구상의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조바심이 느껴질 때면 작은 어부 가족을 최고의 어부로 거듭나게 해준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은 결코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옹기니가 쓴 글인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함께 잘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여러분. 써니도 사랑합니다.
자기 이름 부를 때만 반응하는 써니입니다.